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대중들이 신뢰하는 학문의 으뜸은 뇌과학이랍니다. 심지어는요, 가짜 신문기사, 뉴스 이런 걸 만들어 놓고도 앞에 뇌과학에 의하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신뢰도가 확 올라간다고 그래요.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뇌과학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지고 있죠. 근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뇌과학자 한 분을 초대했어요. 세상의 모든 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 박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뇌과학, 뇌를 다루는 과학이죠? 간단히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뇌라고 하면은 우리가 뇌의 실체가 다양하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볼 수도 있고, 네. 이 뇌가 어떻게 학습을 하거나 인지를 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하는 걸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전형적인 융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학, 의학, 컴퓨터공학, 생물학. 이 네. 다양한 분야들이 다 지금 현대 뇌과학 안에 네. 융합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뇌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모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도록 만들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뇌인데 이거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전 궁금증을 푸는 모든 학문이 다 뇌과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연구하느냐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예. 뇌과학이 서로 다른 분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은 사실 엄두를 못 냈죠. 뇌과학이라고 하는.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 근데 조금씩 이제 접근해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동안 네. 과학의 발전 때문에. 예전에는 뇌를 연구하는 방식들이 기술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뇌를 연구하기도 어려웠고 또 뇌 안에 신경세포가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 모르죠. 근데 이제 뇌과학이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MRI처럼 자기 공명 장치 이런 네, 거. 맞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우리가 특정 생각을 할 때 뇌에서 어떤 패턴으로 혈류가 움직이는가, 맞아요. 그리고 어느 뇌의 부위가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가 이러한 예.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예.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뇌과학도 같이 발전했다고 할 수 그 있습니다. 기술이 있기 전에는 엄두를 못 냈던 학문이죠. 어찌 보면. 그때까지는 가설들만을 그냥 가지고 궁금증만 이제, 있었던. 많은 그런 여러 학문 분과의 융합 학문으로서의 뇌과학이면 장 박사도 여러 학문 분과 경험을 했습니까? 네. 출발이 어디입니까? 출발이. 사실 저는 과학이 어떠한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궁금해서 처음에는 과학 철학 쪽으로도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주변에서 정말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들 말씀이 과학의 방법론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네. 그 반대로 철학을 먼저 배우고 과학을 하는 것보다 조금 쉽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물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생물학. 네, 그래서 예. 생물학으로 학부 때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점점 더 이제 신경생물학, 뇌신경생물학 이렇게 세부 분야를 잡고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인지과학이라는 걸 접하게 되면서 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는가, 기억하는가,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가 이러한 인지과학의 매료를 제가 하게 되면서 생물학과 인지과학을 융합해서 이제 독일에 돌아가서 박사를 할 때는 사회인지뇌과학,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서로 인터랙션 할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걸 연구하게 됐습니다. 사회 인지 뇌과학. 네, 이제 Social Cognitive Neuroscience라고 하는데 이제 소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어울리면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볼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가, 네.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하는가 네. 이 연구고 또 인지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뇌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보는 거고 이제 그 과정이 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사회인지뇌과학 분야에서 이제 박사를 했습니다. 장 박사님은 저를 어떻게 인지하세요? 굉장히 날카로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질문을 멈추지 않는, 그러면서도 많은 경험과 어떠한 연륜이 느껴지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첫인상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그런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를 네. 도대체 뭘 통해서 사람은 뇌 속에 어떻게 메커니즘이 작동하는가 이걸 밝혀내신다 이거죠? 밝혀낸다는 뭐 좀 못 어려운 말일 수 밝혀냅니까? 있지만 밝혀내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네. 정 교수님을 뵙게 되면은 그 중에 몇 명이나 서로 일치를 할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몇 초의 시간이 있어야 음. 이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연구들을 보면 사실 100명 중에 80명 이상이 비슷한 어떤 인지를 합니다. 아, 한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의외죠. 전부 다 어허.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몇 초가 걸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 한 500ms 정도면 사실 뇌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이 사람의 나이, 성별, 그리고 이 사람의 뭐 국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이런 판단들이 정말 아주 짧은 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예. 뇌가 배워오고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사실 어떤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제가. 야, 사회과학적인 것도 동원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죠? 사실 사회과학에서 오래도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론과 네. 어떠한 그 궁금증들을 조금 더 발전된 뇌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을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뇌과학자 중에 또 우리 대중들한테 좀 친숙한 분들이 뭐 정재승 교수, 김대식 교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저희 맞습니다. 프로에도 다들 나오셨던 분들인데 네. 전공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뇌과학이 너무 넓다. 그 네, 안이 네. 굉장히 넓다는 걸 제가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장 박사님이 저랑 그래도 제일 얘기가 많이 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회인지뇌과학. 저는 네. 사회과학 쪽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사회적 판단 이런 것도 혹시 그 연구 대상에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사회적 판단,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이나 뭐 인종차별을 포함해서, 뭐 성차별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볼 때 약간의 왜곡된 시각으로 보거나 어떤 편향을 가지고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것도 네. 이제 사회인지뇌과학의 분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흑인을 보건 동양인을 보건 백인을 보건 똑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흑인을 보면 공포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뭔가 이 사람과 범죄를 연관시키거나 하는 경향의 반응을 보인다는 걸 미국에서 연구들이 밝혀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이 뇌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였는데 나중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러한 뇌가 판단을 하게 된 근거 자체도 사실은 사회과학적인 메커니즘과 큰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와 흑인을 연관시키는 뉴스를 많이 받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내 주변에 다른 어떤 인종의 친구들이 적은 사람들이 그러한 편견이 좀 더 심했고 그래서 사실은 중학생들한테 나와 다르게 생긴 다른 인종의 어떤 얼굴들을 분류하는 별거 아닌 이런 태스크를 시키고 나서 또는 흑인 헐리우드 배우가 나오는 어떤 영화를 보여주고 나서 네, 네. 그러고 나서 똑같은 테스트를 했더니 예. 그런 편견이 또 바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뇌가 이래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뇌에서 판단하고 인지하는 모든 것들은 이 사회 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떠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인지뇌과학은 사회과학과 밀접한 그렇죠. 연관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방금 표현하신 흑인, 범죄 뭐 이 관련해서 사회적 경험이 뉴스를 보거나 뭐 하거나 해서 축적된 것이 뇌 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한편에 영향을 미치고 네. 동시에 방금 전 재미있는 표현이 근데 흑인 코미디언이나 흑인 배우가 멋지게 등장하는 영화를 보여주고 나면 네. 또 이 데이터베이스 작동이 좀 줄어들더라.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지과학에서 또는 뇌인지과학에서 기본 원리 또는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과 컴퓨터 또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대의 정말 뭐 지금 세계 최고의 뭐 딥러닝 알고리즘이 들어간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고 가정하고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요. 예. 그러고 나서 똑같은 어떤 사진을 보여주거나 똑같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알고리즘이 들어간 똑같은 100대의 기계는 똑같은 판단을 내려야 맞겠죠. 그렇죠. 근데 100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얼굴을 보여주면 100명의 사람이 다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예. 인지를 합니다. 물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명이 뭐 어떤 커다란 판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운동을 잘할 것 같다, 뭐 외향적일 것 같다 이런 판단은 비슷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받는 어떤 주관적인 인상은 100명의 뇌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의 뇌는 물리적인 어떤 신호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경험. 어떠한 의미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했던 신호들 중에서 어떠한 의미를 내가 기억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바로 다음에 똑같은 사물을 보여줘도 다르게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기계의 언어로 말하면 불완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모든 뇌는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메커니즘은 제가 작은 실험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실험? 제가 실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해보죠, 뭐. 네. 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진을 10초 가량 눈을 떼지 마시고 이 사진만 봐주세요. 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조지 부시 네, 대통령인데요. 부시 대통령 얼굴을 10, 9, 8, 7, 6, 5, 4, 3, 2, 1 보셨죠? 이거 이제 우리 자, 시청자분들도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같이 것 보시면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 부시 대통령의 얼굴과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이 50대 50 섞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혹시 이 사진이 그냥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사진으로 보이죠?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바로 옆에 보여드리면 50대 50 섞인 사진이라는 게 믿어지실 거예요. 이 사진과 이 사진. 아, 조금 다르네요. 자, 반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50대 50 섞인 사진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번에는 10초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아까와 똑같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부시로 보이시죠? 부시로 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진 자체는 물리적 특성은 이 사진은 제가 바꿔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바로 전에 내가 어떤 얼굴을 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또 똑같은 사진도 완전히 다르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하나는 약간 사회과학적 설명이고 예, 하나는 예. 과학적 설명이에요. 예, 예. 과학적 설명은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이제 뇌의 FFA라고 Fusiform Face Area라고 하는 부위가 그 활성화가 됩니다. 그 부위에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건데 사실 이 뇌신경 세포들이 사람의 얼굴을 굉장히 빨리 알아봐요. 네. 1초면은 보시고 아 오바마 그럼요. 아시는 거고 딱 보시고 뭐 1초면은 1초도 안 부시. 걸려서 부시 아시는데 예. 이 신경 세포들에게 이 사진을 10초 동안 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알았다고. 아, 난 알았는데 왜 10초나 내 왜 인생이 또 보라고, 아까운 계속 10초를 보라고 하느냐고. 봐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이 뇌신경 세포들이 점점 반응을 적게 보이는 거죠. 이 얼굴에 대해서. 예, 예, 예. 근데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은 바로 반응을 다시 보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반 섞인 얼굴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기존에 봤던 얼굴에 대해서는 반응을 적게 하고 아. 새로 본 얼굴에 대해서는 더 반응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 본 얼굴이 섞여 있지만 더 강하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바로 전에 부시를 봤으면 오바마 얼굴이야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과학적 설명인데 예, 예.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설명으로 이것을 풀어보자면 우리가 인생의 단 10초 동안 다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다른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10초가 내가 본 사진을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얼굴들을,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들이 우리 뇌에 쌓여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봤을 때 또는 어떤 새로운 사물을 경험했을 때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더 많은 우리가 어떤 관용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의 뇌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본 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봐야겠거니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경험과 특히 직전 경험과 네. 그것에 의해서 누구든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장 박사님을 어제 만났을 때랑 오늘 만났을 때랑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 만나게 되면 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쌓여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기억을 하시게 되는 거고, 네. 한 번 이렇게 각인이 돼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되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인공지능도 비슷하다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서 만든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알고리즘도 인간의 뇌처럼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의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할 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배워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인공지능 네, 알고리즘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완벽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데이터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고 그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자기의 작동하죠. 어떤 작동을 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테이라는 챗봇이 있었어요. 근데 챗봇? 챗봇은 사람처럼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이 있었는데, 이 테이라는 챗봇에게 처음에 딱 세상에 나오자마자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안 좋은 욕들을 이 채팅을 하는 유저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한 그랬더니. 24시간 동안 안 좋은 말들을 다 배우고 나서는 예. 그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다가 결국 한 48시간쯤 돼가지고 이 챗봇을 그대로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고 빽 해서 도로 회수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선 보고서를 썼습니다. 예. 인공지능도 처음에 어떤 선생님, 어떤 사람한테 그렇죠.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안 좋은 언어, 안 좋은 표현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는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인간의 뇌나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느냐가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하고 예. 판단하는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 연구도 뇌과학하고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예. 인공지능 연구도 그리고 어떤 컴퓨터 공학이나 미래 기술 연구도 서로 다른 여러 학문 분야들이 함께 하죠. 통섭 융합형 그런 네. 연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그러면 알파고와 뭐 바둑 이것 때문에 많이 기억을 하는데,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처음 개발했던 그 학자의 경우도 사실은 인간이나 동물의 뇌 연구와 알고리즘 연구를 같이 하시던 분이에요. 원래 시작은 거기서부터. 네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뇌과학자들과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김대식 교수님이나 정재승 교수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인공지능 연구도 뇌과학 연구와 함께 하고 있고, 또 특히 뇌과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우리가 기존의 수학이나 어떤 기존의 모델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 예.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패턴들도 우리가 설명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뭘 보여주고 이 사람의 반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도로밖에 네. 판단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어떠한 것을 봤을 때 패턴이 다른 어떤 행동을 할 때 패턴으로 반복이 되더라라고 사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패턴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미래 연구자들은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되는 연구를 거죠. 하기도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 연구의 출발은 인간의 뇌부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규명해내고, 이런 방법론을 따르면 인공지능 개발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이 연산 능력이나 뭐 자료 분석 능력이 뛰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데 인공지능적 그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분석을 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한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주 많은 데이터와 기준점들이 주어져 있는 특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뛰어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둑 네. 네. 또는 뭐 체스 또는 뭐 수학 문제 다 이런 입증됐죠, 경우는. 그런 건. 근데 사람의 경우는 바둑을 두다가 기막힌 수를 두고 이 수를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전혀 다른 한 문제의 분야에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다른 분야에 적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사의 그런- 법칙으로, 그렇죠. 바둑의 어떤 수를 세상사의 법칙으로, 인간관계의 네, 어떤 네, 법칙으로. 네, 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에요. 인공지능은 그거 못하죠.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 분야에서의 말하자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건 못하는 그런 바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 AI라고 그러는데 이제 AGI라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특정 분야에만 특화된 인공지능이 아니라 네네. 사람의 뇌처럼 네. 두루두루 쓰이는 인공지능. 네. 그래서 그러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면 예. 이건 정말 혁신적이고 넥스트 레벨의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을 거다 해서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회 인지 뇌과학이 뭔지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쭉 걸어왔습니다. 그래, 특히 맞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이 더 관심을 끌게 되는 거는 어떻게 인간이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인지하게 되고 그 인지에 어떤 편견들이 작용하게 되고 그 얘기를 이제 저에 대한 실험까지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단순한